땅끝 해남에서 만나는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 심포지엄. 대한민국의 땅끝 해남. 이곳에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남쪽 땅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서 한국문학의 세계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 경이로운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해남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마련한 특별한 자리,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 심포지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까이서 찍어요. 인성문학촌 토문제는 인문주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사제를 털어 전통 한옥의 미를 살려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롭지 않게 신축했습니다. 인성문학촌이 개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작가 268명이 이곳 토문제에서 창작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서적 함양과 인문학 나눔으로 마을 벽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체험학습도 가졌습니다. 오늘 인성문학촌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역문학의 중요함과 아울러 성찰과 사색의 깊이도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작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가라는 칭호를 게을리하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인문학의 궁극의 목적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가면 좋겠습니다. 토문제는 그를 토해내는 집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문학촌 토문제 입주작가 최종혜입니다. 이곳 인성문학촌은 자연과 문학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산은 글을 쓰는데 큰 영감을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로지 창작에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작가에게는 큰 축복이지요.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4일 인성문학촌 토문제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지평에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도약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 평론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시간, 그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땅끝 해남에서 땅끝에서 만나는 노벨 문학상과 한국문학 심포지엄이 이렇게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남을 찾아주신 문학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진짜 참 좋죠. 바로 이곳이 우리 땅끝 해남입니다. 먼저 우리 땅끝 해남을 찾아주신 우리 문화진들, 우리 해남 국민 여러분들, 한국 외국인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곳을 찾아준 우리 문학인들이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 해남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소설가 김호입니다.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해남 땅끝 마을 인성문학촌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김호찬 한의사님께서 미처 소개를 못한 분이 좀 있어서 잠깐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여객단 회장님께서 인문도시 안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력을
공간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저희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남상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기자님 참석 수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입주자가 중에는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자 선생님. 김현자 선생님 어디 계시죠? 김현자 선생님? 예, 서랍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시에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를 독특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저분야말로 우리가 연결 매체가 안 된다면 그게 한일문과의 노벨 브라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대되고 또 제 문학촌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한 분 더 소개하십니다. 대진대학교 총장분이 계시던 이근영 총장님 어디시죠? 네, 저 뒤에 계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용원 전 도의원님 어디 계시죠? 가셨습니까? 안 계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계시군요. 그리고 늘 우리 송지면의 크고 작은 일에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백평년 형님 계신데 백평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저희 마을에 이장 당장을 하고 있는 우리 최정수 이장 어디죠? 저기 있네요. 면회 45개 마을에 총괄한 이장 당장입니다. 친구 잘 부탁해. 그리고 또 한 분이 저를 걱정하신 분이 있죠. 우리 송영석 조합장님 어디 계십니까? 송영석 우리 저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우리 문화예술과의 서윤석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내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신학윤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한 분을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바쁘실 텐데 짧게나마 우리 박경식 달마사랑기념 제가 유일하게 면 행사나 해남 행사를 안 가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얼굴을 내미는 데가 바로 산악회 가족입니다. 우리 박경식 회장님 잠깐 와서 간단히 인사 한번 드립시오. 우리 교수님도 오시고 의장님 계시는데 네. 땅끝 달마회장 박경식입니다. 이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하나인가 봅니다. 풍경 소리를 들어가면서 발제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도종환 시인의 기조강연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의 정체성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문학 전체의 성취입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문학은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진실을 탐구해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문학의 깊이와 울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 감옥으로 옮겨가더니 6.25 전쟁이 터지니까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 오빠를 찾아다니다 나중에 대구 근처의 경산 코발트 광산에 총살당해서 그 죽은 3,500명 중에 하나로 섞여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결국은 뼈 한 조각도 찾지 못한 채 어머니는 작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었던 거예요.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이후에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이 핵심이었다고 말을 했고, 이 두 질문 사이에 긴장과 내적 투쟁이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강은 소년이 혼자를 쓰는 동안 이따 그 망월동 묘지를 찾아갔는데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도종환 시인은 그것이 한국 문학이 생명의 가진 빛이라고 독특한 말할 정체성과 수 세계 없이 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따스한 가능성에 대해 공기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머무는 곳이다, 머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장편 소설을 쓸 때마다 나는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산다. 그 질문들이 이어서 한양대학교 유성호 교수의 한강 작가 수상 의미와 문학적 성취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산이 나타나는데 거기다도 유보조항을 달고 거기다도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참 상처가 깊습니다. 그것까지 넘어서 한강이 대한민국의 이제 명실공한 그런 작가가 그래서 처음에 한승원의 딸이었는데 최근에 한승원 선생이 이제 한강의 아버지가 됐어요. 제 강의 원래 주제인데 그가 한승원의 딸이었는데 이제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승원 선생님이 흔쾌하게 당신이 한강의 아버지로 물러서셨어요. 그래서 두 부녀 간의 이 조화로운 밸런스가 또 더욱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짤막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교안 시인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을 가능하게 할 번역의 지향성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학의 세계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술래라는 시를 쓰셨죠. 그래서 이동주 선생의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동주 선생이 주로 대흥사에 머무시면서 시를 쓰셨다고 해서 대흥사를 정말 빠른 속도로 훑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정환 어머님이 길을 잃고 헤매신다고 해서 피감판이라고 잘 못 봐서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아마 제가 대산문화재단에서 30년 동안 한국문학 번역 출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한국문학 번역원장을 했죠. 일부 신문에서 보면 여기 최재봉 기자님 계시면 제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예언했다. 그래서 자기가라도 된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조금 과장된 건 맞습니다. 제가 노벨문학상을 작년에 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번역원장 부임하고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노벨문학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몇 년 안에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한강 작가가 맡고 나니까 제가 예언을 했다. 이렇게 돼서 미아리에서 방한간 빌려준다고 여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이 원고 보시면 31페이지부터 정장 10장에 걸쳐서 쓰여 있죠.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도 30분 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노벨문학상을 저절로 뽑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대추나 감이 저절로 익을 리 없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바람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그렇죠. 곽교안 시인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130년간의 번역 노력과 체계적인 지원이 결실을 맺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번역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맞습니다. 정말 이 아시아권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노벨문학상 한강 수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흐름의 전개에 대해서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재봉 전문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뭔가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 그런 취지로 과로 대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제목에서 노벨상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고 근데 그 역사는 좀 불평등했다라는 것이 이제 간단히 우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 전망은 좀 더 평등한 상을 향한 전망이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제 제목에 담았습니다. 앞에는 이제 그 노벨상의 역사에 대해서 참 출발부터 뭐 그냥 여러분도 다 아실만한 얘기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만. 이 상이 이제 처음에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평화, 경제와 더불어 이제 문학이 이렇게 시상하고 있고 경제상은 나중에 이제 추가됐습니다만 처음에 문학이 다른 뭐랄까 예술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노벨상에 일부러 포함되었다라는 것부터가
저희 이제 문학에 관련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기도 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노벨과 그 주변 사람들이 문학을 중요한 그 예술 장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문학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 상의 기준은 해마다 인류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이제 생존 인물이어야 되고요. 문학 쪽에 이제 기준도 조금 더 뭐 구체적이라면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인류의 이상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어떤 문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상을 주관하는 쪽의 판단 기준은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세계문학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 또 작가를 수상자로 삼는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01년부터 문학상이 시상이 되어서 24년까지 시상이 됐고 중간에 지금 그 연도를 밝혔습니다만 수상자 없음 결정을 했던 해들이 몇 해가 있었고 또 초기에는 그 공동 수상자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계 소설가 김다은은 현대 신춘문예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생경한 단어들을 통해 언어의 환기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쓰기가 두드러지며 이는 독서 또한 단어를 통해 사유의 방식을 확장하고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단어 하나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인문학적 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을 아셨으니까 아마 곧 그 작품을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강을 아는 것과 한강의 작품을 읽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세계화되고 있지만 한국 문학이 한국 사람들에게 개별화되어서 독서가 되는지는 지금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촌장님이 저에게 주신 제목이 독서 입문 교육과 현대 소설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문학의 현 주소를 조금 제가 소설가로서 그리고 저는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가 다시 말하면 거의 30년 동안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교수입니다. 그 소박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춥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그냥 원고를 읽다시피 빠르게 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춘문예라는 작가 등단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새로운 작가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새해 첫날에 넓은 지면을 문학의 통째로 할애하고 새해 첫날에 대한민국 국민이 각 등단한 작가의 첫 작품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25년 동아일보 첫 공고가 나간 후 100년을 지속해온 신춘문예는 우리 문학의 여기 역사적 사건이라고 시인 이은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현대시의 절제와 침묵, 윤리적 응시의 미학을 부각시키며 세계문학과의 접속을 확장시켰다. 이후 현대시는 내면성과 서사적 서정,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번역 가능성, 장르 융합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다는 이제 다시 노벨문학상 수상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상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작가 스스로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 독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한강의 절제된 언어라든지 침묵의 소사학이 어떻게 한국 시의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고통에 대한 윤리적 태도라는 것이 사실 어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맥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아주 간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한강 소설가로서 명명되는 그런 측면에서 타장르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강은 시인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유성호 교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한강의 문학이라는 것이 시적 산문이라는 대단히
불가능한 어떠한 장르를 개척한 시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작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것은 내면성과 침묵의 미학이라는 것이 재구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계관에 대한 문제로 조금 넘어가자면 타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특히나 타자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슬픔에서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반드시 느껴야 하는 슬픔을 충분히 그 몫을 강연에 이어 신앙송가 정인성, 한미숙 시인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중에서 파란 돌을 낭송합니다. 파란 돌, 블루스톤, 한강, by 한강. 10년 전 꿈에본 파란 돌, 아직 그 냇물 아래 있을까? A blue stone came to my dream. Is still under the stream. 나 죽어 있었는데, 죽어서 봄날의 냇가를 걷고 있었는데, 죽어서 좋았는데, 화냈는데, 송펄처럼 가벼웠는데. I was still there, and walking along the stream on a spring day. It was good to be there, bright and light like fine soft hair. 투명한 물결 아래 희고 둥근 조약돌들 보았지. 해맑아라 하나 둘 셋. Under the stream's clear current, I saw round white pebbles. How pure they seem. 1, 2, 3. 거기 있었네. 파르스름에 더 고요하던 그 돌. Then there it was, calmer because of its bluish tint. The stone. 나도 모르게 팔 뻗어 죽고 싶었지. 그때 하나는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때 처음 아팠네.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I subconsciously reached out my arm and wanted to pick it up. Then I knew. 하늘을 바라보며 이 여도를 꿈꾸었지. 신혼방 차린 섬으로 100년을 약속했던 사람. 이곳 해남의 인성문학촌을 찾아주신 대빈 여러분께 박병주 촌장님과 해남 사랑연맹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한 달마사는 개업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포지엄의 2부는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음악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정산에 살아오리라 이 몸도 산어리네 초록 빗물 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이고 정산에 솟아오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 것에 심포지엄에 참가한 다양한 사람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 문학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남에서 이런 큰 행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심포지엄을 보고 한강 작가님의 그 대단한 위대함과 또 지역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으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여정. 노벨문학상이라는 세계적 성취와 함께 우리 문학은 이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문학의 힘은 경계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울리는 데 있습니다. 해남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한국 문학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